요즘에 미국의 GDP 성장도 사실 되게 좋은 편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 이제 뭐 확정된 거잖아요. 아, 금리 인하 이제 패턴으로 이제 접어든 거죠. 피봇 된 거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의 시기에서 이제 저금리를 향해 가고 있는 항상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시기에는 자산들이 올라가는 시기고, 특히 뭐 성장주나 위험 자산으로 분리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변동성이 큰 녀석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1년 있다가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이 과거 패턴에 비춰봤을 때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비트코인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옹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옹달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요새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비트코인 덕분인가요? 아, 비트코인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오늘 또 다시 지금도 조금 오르고 있어서 지금 네, 현재 9월 26일인데 네. 64,467달러까지 음,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네. 아, 어, 그동안 좀 횡보 기간이 길어가지고 네. 좀 그렇긴 했는데 또 좋게 생각하면은 또 많이 살 수 있는 기회여서 음, 오늘처럼 이제 이렇게 좀 오르면 또 네. 수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변동성도 크고 또 네, 공부가 네. 안 된 상태에서 카더라 이야기만 듣고 이러면 네.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뭐 역사성이 아주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네. 물론 십몇 년 됐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실 텐데 사실 공부 조금만 해보면은 사실 비트코인 투자만큼 쉬운 투자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한테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결과가 좋아야죠. 뭐. 오늘 또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더라고요. 오, 몇이에요? 네, 3.0으로 야, 나왔더라고요. 엄청 대박입니다.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상치가 2.9% 정도 저번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확정이 3.0으로. 미국 왜 이렇게 잘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네, 사실 내일 일은 모르는데 또 그 수치가 사실 뭐 조작일 수도 있고 통계 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매크로에 대해서 제가 막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굉장히 마일드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음, 쪽이거든요. 네, 네. 오히려 빠지면 기회로 더 사야 된다. 음, 그래서 그렇게 사서 조금만 버티면은 이제 앞으로 대대상승, 강세장이 올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네. 계속 DCA를 하고 있습니다. 웅달님 보면 그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주의자는 명성을 얻고 긍정주의자는 돈을 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웅달님 보면은 어쩜 그렇게 한결같으신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아무튼 강세장 전망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DCA 뭐 작년 이맘때쯤부터 우리가 방송을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지금 1년째 사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1년 동안 네. 지금 거의 300일 가까이 계속 사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말 약세장은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좀 많이 보니까요. 네. 최소 50% 이상 하락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은데 음, 한 2, 30% 정도는 사실 주식에서도 지수도 2, 네. 30% 나스닥도 빠지거든요. 음, 그럼 뭐 그 정도는 오히려 버티면서 그냥 가는 거죠. 이야,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반토막 나스닥도 난 거 아니면 빠진 걸로도 안 본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그 거잖아요. 네. 나스닥도 보면 2010년부터인가 해서 한 8배 올랐거든요. 그 어, 지수가. 네네. 근데 그 가운데서 이거 잘못 팔았다가는 그걸 다 못 먹은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때 팔지 않고 더 사기만 했어도 음, 사실 그냥 이게 조금 사고 팔고 해서 조금 더 먹을 수 있어도 그 차이는 크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웅달님께서 예전에 고래동 공부에서 그걸 강의로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에만 샀을 때랑 어, 워스트에만 샀을 때랑
그 차이가 진짜 너무 적더라고요. 몇 퍼센트였죠? 뭐 한 맞아요. 5%였나? 맞아요. 얼마 안 하여튼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연간 평균이 아니라 전체 수익률이 5%인가밖에 차이 안 나는 거 보고 아, 내가 왜 이렇게 타이밍을 재려고 했지?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네. DCA가 진짜 정말 중요하구나. 뭐 이 네. 생각을 응달님 보면서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 하나 제가 오늘 자료는 준비를 못 했는데 그 제가 계좌를 그 비트 세이빙이라는 유료 서비스로 네,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하루에 한 최소 5만 원, 10만 원은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을 거거든요. 비트 세이빙이 코인원 계좌로 연결돼 있으니까 네, 코인원에 들어가서 좀 싸다 싶으면 더 산단 말이에요. 여윳돈이 좀 생기고 수입이 들어오고 이러면. 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싸다 생각해서 제가 산 거고 비트 음, 세이빙은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예를 들어 한 300일을 샀다고 하면 요거 수익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비트 네, 세이빙. 네, 네, 그리고 요거 코인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제가 며칠 전에 비교를 해봤어요. 네. 어떤 결과가 나타나셨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맥락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비트 세이빙이 좋아요. 매일매일 사는 게, 네. 근데 그게 2, 3%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차이는 좋네요. 얼마 안 네, 났는데 저는 이거를 떨어져 더 싸다고 생각해서 계속 산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돈을 오히려 비트 세이빙에 넣어서 비트 세이빙이 하루 5만 원, 10만 원 사는 게 아니라 뭐 20만 원, 30만 원을 사게 한 거죠. 네, 그랬으면 얘가 한 2, 3% 최소 뭐 한 3, 4%는 더 높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일주일, 뭐 한 달, 요런 거는 당연히 내가 예측을 해서 사는 게 더 맞을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300일 이상으로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는 걸로 따지면, 네. 사실 인간의 그 선택이 이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요즘에 또 많이 깨달았어요. 매일매일 사는 게 정답일 수도 있다. 맞아요. 이게 몸소 실천으로 보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내가 매도 시점, 네. 그때까지 봤을 때 계속 우상향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음, 사실 그 우상향 한다라는 것만, 그 네. 확신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 과정은요, 그냥 더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큰 거. 음, 왜냐면 이게 계속 그냥 쭉 우상향을 한다고 하면 계속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물론 결국엔 플러스가 될 테지만. 근데 네. 이게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하면은 이게 더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코인원 계좌를 오픈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수익률이 한 4, 5% 났거든요. 한 음, 300일 동안 사가지고 4, 5%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우상향, 300일 동안 우상향 계속 하면서 내가 계속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수익률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나왔을 수도 있으려나? 아무튼 그거는 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좋은 건 이제 저는 요 가격대에서 이만큼을 이제 모았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확 오르게 되면은 이제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평단에 집중하지 말고 수량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얼만큼 있는지가 중요하지, 뭐, 얼마에 샀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지나고 보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우상향 자산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테슬라도요. 네. 벌써 이제 그 저점 대비 두 배예요. 네. 올해의 접점이죠. 최저점도 아니고. 맞습니다. 올해 저점 138달러인가 그랬는데 음, 오늘 좀 전에 보니까 260달러가 넘었더라고요. 네네. 요즘에 미국의 GDP 성장도 사실 되게 좋은 편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 이제 뭐 확정된 거잖아요. 아, 금리 인하 이제 패턴으로 이제 접어든 거죠. 피봇 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금리 인상의 시기에서 이제 저금리를 향해 가고 있는 항상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시기에는 자산들이 올라가는 시기고 특히 뭐 성장주나 위험 자산으로 분리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변동성이 큰 녀석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선 게 4년 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저는 3년은 금리 인하 기간을 갖지 않을까. 음, 만약에 지금 이번에 비컷에서 0.5 내렸는데 네, 갑자기 물가 올라간다고, 물론 또 진짜 극단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 비컷을 0.5를 했는데 갑자기 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웃기잖아요. 아예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네, 비컷을 하지 말든가 베이비를 하든가 아예 하지 네네. 말든가.
근데 음. 이걸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기조가 상당 기간 갈 거라고 본다는 말이죠. 네. 그럼 만약에 3년 4년, 정도. 네. 네, 4년 반이라고 했으면, 금리 인하가 4년 반 만에 나왔다 했으면, 금리 인하도 한 4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보수적으로 그냥 반띵을 하는 거예요, 2년. 음. 그러면 2년 동안의 금리 인하 시기 다, 그리고 지금 이제 5%니까 내려갈 공간도 아직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비트코인 사이클이 딱 내년 하반기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2년을 해도 1년이 있다가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이 과거 패턴에 비춰봤을 때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는 비트코인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은 좀 안전하게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웅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왠지 마음의 안도감이 느껴지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그런 네.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금 같은 때가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미국 금리를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이렇게 맥스로 하면은 되게 옛날부터 나오는데 아주 옛날은 사실 뭐 제가 경제 활동하던 시기라서 그때는 뭐 제가 잘 모르고 2000년 초반에 이때는 금리가 무려 6.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2000년 초반에 그 닷컴 버블 뭐 그런 거 IT 버블 있었잖아요. 이때 애플 주가도 엄청 빠졌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6.5%였던 게 1%까지 엄청 빠졌죠. 근데 네. 지금은 뭐 다들 기억하고 있지만 이때 엄청난 상승을 네, 가져왔었고 그 대신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이때 또 한번 또 크게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좀 선후 관계가 좀 뒤바뀌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헷갈리고 뭐 그렇거든요. 뭐가 먼저인지 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음, 이때 봐도 이때는 IT 버블이 꺼지면서 사실 뭐 애플, 아마존 너무너무 좋은 기업들인데 이게 좀 너무 너무 빨리 왔던 거죠, 사실. 그 주가가 먼저 오르고 실적은 좀 뒤늦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뭐 아마존, 뭐 애플 너무 좋은데 이때만 해도 주가가 너무 이르게 올라와 가지고 버블이 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낮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금리가 6.5%였는데 1%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이제까지 이때 이후로는 20년 동안 6.5% 금리는 없었어요. 네, 최근에는. 그리고 요때도 계속 높아지다가 이때 한 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008년, 2009년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금리를 갑자기 또 이렇게 크게 낮추게 됐죠. 5%에서 0.25%로 갑자기 한 번에 낮추게 됐습니다. 지금 이때랑 금리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왔다고 오해하고도 있는데 진짜 전혀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때 또 코로나 때고 코로나 때는 사실 애초에 금리 자체가 2.5%에서 0.25까지 빠졌으니까 이 낙폭 자체가 금리의 낙폭 자체가 크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아까 웅달님 말씀하셨듯이 되게 높은 곳에 있잖아요. 5.5%부터 이제 빠지고 있는 건데 경제 위기가 오면은 갑자기 한 번에 빠뜨릴 수 있지만 웅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위기가 아주 살살 오거나 뭐 연착륙 뭐 이렇게 좀 살살 마일드하게 뭐 리세션이 오면은 좀 천천히 이렇게 한 2, 3년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죠. 이제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한 20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금리를 인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최초의 뭐 이런 걸 골디락스라고 하나요? 경제는 좋은데 금리도 낮추는 낮은 금리와 좀 이렇게 호황을 같이 맞이하는 골디락스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옹달님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좀 기대감이 좀 생기네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
2, 3년 동안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이 사이클이거든요. 그쵸. 그 네 내년이 사이클 번째 정점이죠. 정점이니까 1년이잖아요. 네, 이제부터. 네,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보수적인 음,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것에 베팅하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결정일 수 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 선택? 네. 사이클도 그렇고 금리도 낮아지고 그 거인의 정원 책 중에 신민철 네.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읽어보면 소름 끼치게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3월 달에 읽었을 때는 이 책보다 좀 빨라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다시 읽어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는 내용들이거든요. 정말 날짜까지 맞습니다. 그렇게 잘 들어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놀라운 비트코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도대로 가고 있잖아요. 원래 네. 사이클대로. 네,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니까 요즘에 이제 저는 비트코인이 되게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건 이제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되게 저는 지금 뭔가 응축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막 20%, 30% 폭락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네, 감정적으로. 네, 근데 그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막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오토로 사고 있는 것도 있고, 나도 여윳돈 생기면 사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딱 이제 이 시기에 딱 오고, 또 이제 그 MSTR 법인 계좌에서 막 MSTR 사놓고, 근데 MSTR도 이제 어느 순간 플러스로 가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좋은 거죠. 그 시기가. 되게 음,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결과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와, 이 정도 수량이면 됐다. 원래는 제가 그 계좌, 코인원 계좌 오픈하면서 네, 6억이 되는 거를 말씀드린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예상이 이제 세 개를 모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게 너무 빨리 가니까 세 개가 모으는 것도 좀 버겁고, 막 네, 1억 넘어갈 때도 계속 샀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거 세 개를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음,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 마음속으로. 더 사고 싶은데, 네, 그리고 그니까 계속 여윳돈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따 계좌 오픈하겠지만 3.3개가 된 거예요. 네, 3.3개인데 지금 이제 한 4%인 거죠, 플러스가. 음, 그러면은 이제 3개가 하나당 2억이 돼야 6억인데, 네, 3.3개니까 2억이 조금 못 돼도 6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더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야, 6억이란 돈이 진짜 정말 큰 돈이잖아요. 네, 이게, 그거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모아내서 6억이 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 정도는 한번 보여드리면 좋죠, 너무. 저도 한번 네, 해내고 싶고. 네. 이번 이후로는 이제 계좌 공개 안 하신다고. 네, 맞아요. 이번에 이제 2억 딱 되면은 저는 네, 이제부터 그만 공개하고 네, 매도도 할 거라고. 근데 매도를 막 음, 말하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음, 완전 저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거는 이제 오픈하지 않는 걸로 가서 음. 이제 계속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사고 있다, 팔고 있다, 이것도 비밀인가요? 네, 그 정도는 뭐 얘기할 네, 수 있을 것 같긴 그냥 한데. 그 정도는, 이제 조금씩은 팔려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음, 않을까요? 이게 또, 네, 그래서 그 네, 비트코인을 저는 팔긴 팔 거예요. 음,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긴 팔아서 그러면 그걸 또 현금이 되면은 네, 그거로 이제 비트코인을 또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팔았으니까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음, 부동산으로 갈 거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자산이고 나중에 미래 가치도 정말 좋은 건 맞는데 전 재산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너무 높으면 이 자산 전체 등락이 너무 크잖아요, 사실. 맞아요. 만약에 뭐 100억 있는 사람이 100억을 다 비트코인 넣어놓으면은 30% 빠지면은 30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음, 그거는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진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힘든 것 같아요. 네, 나는 가격 신경 안 써 해도 음, 이게 자산이 좀 많이 집중돼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게 그 삼성전자, 코로나 때 삼성전자라든지 네, 아니면은
한 1년 전에만 해도 2차 전지 같은 거 생각만 해도 네. 3년, 4년 끌고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리고 계속 떨어지면 더 살 거고, 막 심지어 자녀한테도 증여하겠다고 막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서학개미 막 동학개미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네. 안 되잖아요, 그게. 네. 분명히 그 힘들죠. 기간은 있는 3년이라고 했는데도 못 지키잖아요. 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3년 갖고 있었으면 그래도 뭐 최고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회복은 안 됐겠네요. 네, 삼성전자는 좀 힘들고, 근데 삼성전자도 사실 계속 분할해서 샀으면 네. 8만 원일 때 탈출할 수 있었겠죠? 맞아요. 네. 음, 분할 매수, 그러니까 바이더 딥이 진짜 생각보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쌀 때 매수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옥날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그거 못해가지고 이제 유료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빅컷을 했잖아요. 옥날님 빅컷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진짜 저도 좀, 그러니까 2, 3일 전부터 페드워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서, 뭐, 비커 진짜 하나보다, 뭐, 한 2, 3일 전에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일주일 전만 해도 다들 베이비 컷을 0.25% 내리는 걸 다들 예측했었잖아요. 갑자기 시장이 좀 더 그래서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스닥도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11월에 또 비컷이 될 수 있다. 약간 좀 요런 분위기가 좀 생겼더라고요. 네, 네.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사실 안 좋은 거긴 한데.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만 베이비 컷만 두 번 해도 올해 기준금리 1% 낮아지는 거잖아요. 1%면 음, 진짜 되게 크지 않습니까? 아우, 진짜 너무 크죠. 네, 올해 1%, 뭐 내년에 1%, 26년에 1%뭐 이렇게만 해도 2%대 금리 되니까 음, 그럼 그 동안에는 뭐 이렇게 성장주라던가 암호화폐 같은 뭐 좀 가상자산 이런 쪽에는 되게 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금도 되게 사상 최고치 지금 막 찍고 있고 맞습니다. 좀 코로나 때만큼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산 버블의 시기가 좀 오기는 올 것 같아요. 제가 뭐 최근에 시장의 마법사들 책을 좀 다시 읽고 있는데 그 네,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블이 끼잖아요, 항상. 그 음, 금리 인하하고 경제 위기 오고 뭐 그러기 전에는 버블이 막 끼잖아요. 그럼 버블이 올 거를 예상해서 숏을 쳐야 돈을 많이 번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빅숏이란 영화 있잖아요. 옹달님 네, 보셨나요? 봤죠. 네. 그거 보면은 마이클 버린가? 그 거기서 음, 나오는 그 사람이 숏을 쳐가지고 이렇게 뭐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 보는 구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몇 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2년이었대요. 맞아요. 전 그게 그렇게 긴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음, 2년 동안 숏을 치면서 계속 버블이 끼니까 그때 손해가 막심해서 거의 망할 수도 있었는데 극적인 순간에 정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리먼 브라더스 막 파산하고 이러면서 큰 돈을 벌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숏에 베팅해서 돈 버는 거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영화까지 되겠어요. 음,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 진짜 돈 롱에만 베팅해갖고 정말 많이 벌었는데 현물로 뭐 주식만 사잖아요. 워렌 버핏은. 근데 뭐 되게 뭐 드라마틱하긴 않지만 정말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긍정주의자가 돈 번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정말 피벗의 시대. 예, 피벗의 시대가 진짜 오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는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뭐 부동산, 주식, 코인, 뭐 너무 많으니까 공부를 그거 다 챙겨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이럴 때,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하시면, 종합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카페 보시면은 10월, 11월, 12월 4분기죠. 2024년 4분기 3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10월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는 제가 차트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강의를 하고요. 반 교수님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미국 주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뭐 테슬라라던가 또 미국 주식 어떤 것들 좋아하죠? 방 교수님은 테슬라 좋아하십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미국 주식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답변도 다 해주시니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또 부동산이 또 다시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지 않습니까?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남덕현 이사님이 부동산으로 작은 부자 되기 20억이면 작은 부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작은 부자 되기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 그리고 옹달 대표님 강의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강의인데 이제 옹달 대표님 강의를 4분기와 함께 해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인터뷰하시면서 얻은 인사이트 그리고 책 워낙 많이 읽으시잖아요. 책 네. 읽으면서 얻으신 인사이트들 사업하면서 투자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다 전수해 주시니까 그냥 뼈 때리기의 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뭐 정말 팩트 폭행 네, 하시면서 아주 좋은 강의로 네, 많은 분들이 열광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빅소영 대표님이 독서 모임, 아웃풋 독서의 네, 우리나라 최고봉이신데 항상 좋은 책들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빗소영 대표님이 마찬가지로 매달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한 분이시죠. 이제 피보세 시대잖아요. 정말 피보세 시대. 금리 인하가 될 때 2025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금리 인하하면 우리는 뭐 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김광석 교수님 강의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함께 해주시면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만에 나오시죠. 네, 강호동 대표님이 창업으로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돼서 건물주까지 갈 수 있을까? 가슴을 열어놓은 허심탄회한 강의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모든 강의를 3개월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줌으로 함께 할 수 있고요. 총 강의 수 제가 세어보니까 15개 강좌더라고요. 15개 강좌에 16만 9천 원. 단톡방에 저도 있고 웅달 대표님도 항상 계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네, 이런 좋은 시간을 함께 공부하면서 2025년까지 쭉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2025년까지 쭉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15개월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24년 4분기와 25년 1년 내내 함께 하시는 프로그램들 얼리보드로 20% 할인으로 제공해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